그리고 이제 배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많이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아르바이트를, 그러니까 연기만 하면 좋은데 연기에서는 차비 겨우 나오니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하는데, 아르바이트 너무 열중하면 또 이제 촬영 스케줄을 못 맞출 수가 있으니까 함부로 또 아르바이트를 많이 벌리지도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하고 연기하고 절충하는 문제가 굉장히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뭐 작가들도 만만치 않게 힘듭니다. 그 뭐 누가 더 힘든가 이런 걸 말씀드리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30대 시절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따로 하는 일이 있었어요. 번역, 문학 번역, 소설 번역을 해가지고 겨우 그걸로 생계는, 아주 기본적인 생계는 유지를 하긴 했지만, 글 자체를 써가지고는 제가 어디 가서 수상을 해가지고 70만원 정도 받은 어떤 희곡 써가지고 그렇게 받은, 그게 전부였어요. 10년에 70만원이면 사람이 살겠습니까? 배우는 그래도 한번 나가면 몇만 원에 주잖아요. 독립영화 나가도. 네, 작가는 거의 굶어 죽습니다. 따로 일이 없으면 시체로 발견됩니다. 작가는 굶어 죽어요, 진짜. 이게 굶어 죽는다는 말이 뭐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는데, 수입이 전무해지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사실 요즘 사회에서. 그리고 연출자 같은 경우에도,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뭐 필름 게이트나 어떤 영진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약간 드물게 있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뭐 있는데, 그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월등히 많죠. 그렇게 되면 사비를 틀어서 찍는데, 보통 그 독립영화 찍으시는 분들이 회차당 한 200~300만, 한 200만원, 300만원 아주 줄여서 그렇게 해도 한 그 정도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 3회차 찍는데 600만원, 그리고 뭐 회차가 더 늘어나죠. 한 뭐 5회차에 2천만원 찍는 데도 있고, 하여튼 이 돈이 사비로 하면은 한 몇 년에 한 개밖에 못 찍어요, 진짜. 그래서 돈 모으고 혹은 집에 신세를 져가지고 그렇게 찍는데, 뭐 전세 내가지고 전세를 빼가지고 찍는 분들까지는 없겠죠. 그러면 이혼 사유에 해당되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뭐 배우분들도 영화를, 뭐 난 내 영화를 찍어야겠어, 내가 연출하고 연기까지 하겠어, 그러면서 전세를 내가지고 찍었는데 망했다. 그다음에 집이 없으면은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판을 벌리라는 게, 이제 큰 규모로는 하시면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옵니다. 그러니까 좀 작은 규모로 카메라도 작은 거에다가 그냥 최소한 인력을 하다가 그 촬영하고 그 녹음은 아주 기본적으로 스킬 정도만 하면은 본인들이 연기가 이제 파묻히지 않을 정도의 이제 기술력, 촬영 스텝은 기술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없으면은 배우가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파묻혀버리기 때문에,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건 약간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배우분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그거보다 더 힘든 이제 연출자, 독립영화 연출자, 그 굶어 죽기 직전에 이제 작가들도 있기 때문에 좀 힘을 내시고. 그다음에 배우분들, 제가 좀 바라는 거는 배우분들이 좀 약간 연기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가지고 현장에 나왔을 때는 여유를 가져달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스태프들하고도 좀 친해지시고, 먼저 인사하고 좀 친하고, 행동생 처음부터는 안 되는데 몇 번 인사하고 하다 보면, 여러 현장을 다니다 보면 저기서 옛날에 저기서 봤는데 하고 또 굉장히 반가워요. 다른 현장에서 본 사람들하고 만나면.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좀 친절해지면 서로 이제 부담감이 적어지죠. 사실 스텝하고 배우는 서로 입장이 굉장히 다릅니다. 스텝은 열심히 현장에서 영화를 제작하고 떠나는 사람인데, 배우들은 이제 일종의, 제가 처음에는 배우도 스텝의 하나라고, 그 기능적으로 연기를 하는 스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연기를 하고 안 떠납니다. 근데 잘 되면 영광을 배우들이 다 가져갑니다. 끝나고 나니 연출자하고 배우하고. 유명해지면 배우가 엄청나게 파이가 크잖아요. 근데 그 유명해지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서 그런데, 어쨌든 입장이 약간 상반되는 입장이 있어요. 그 나오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이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스태프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경계를 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들이 먼저 긴장을 풀어주면 노련하기도 하고 올바른 방식이기도 해요. 배우분들이 좀 친절하게 뭐 좀 스태프들이 힘드니까 배우분들이 자기 역할하고 가면 되는데, 스태프들은 막 그 역할 처음부터 준비까지 끝날 때까지 어떨 때는 24시간 넘게 저도 몇 번 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먼저 청기적으로 하면 또 좋은 게 뭐가 좋냐.
독립영화는 또 연출하고 제작하고 같이 연출자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비를 찍다 보면 자기가 또 제작하고 연출하고 이러는데 배우들이 스태프들을 챙겨주면 그 연출 감독도 스태프들을 챙겨야 되거든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현장에서는 스태프들하고 호흡이 맞아야지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스태프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평소에도 약간 친분 관계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너무 안 하면은 스태프들이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연출 감독에 대해서. 근데 이 배우들이 스태프들을 챙겨주면 연출 감독이 상대적으로 배우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배우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사실 뭐 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여지가 있고 여력이 있고 현장에 나왔을 때 뭐 이 정도야 하면서 약간 여유가 있으면은 스태프들하고 좀 농담도 하고 이러는데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현장에 와서 막 초긴장하고 있는데 스태프들이 농담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게 좀 낯설게 느껴지죠. 사실 좀 융화도 안 되고 이런 게.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연기 역량을 빨리 늘리고 카메라에 빨리 익숙해지고 동선 파악하고 이런 거 많이 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현장에 적응하기도 편하고 이런 게 다른 사람 스태프들하고 연출 감독한테도 다 도움을 주는 길입니다. 그게. 연기 잘하면 또 빨리 끝나잖아요. 현장에서 촬영이. 그다음 스태프들도 한 시간이라도 더 쉬고 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좀 배우분들도 저도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배우분들 중에 약간 예민하신 분들이 있는데 연기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예민한 건 이해를 하지만 스태프들을 약간 살짝 좀 불편하게 만들면서까지 좀 예민한 분들을 보면 그분이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매니지먼트사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독립영화 아직 본인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매니지먼트사가 없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필요할 때 차 가진 친구를 불러다가 너는 오늘 매니저 일을 좀 해다오 하면서 뭐 우리 지방으로 촬영 간다든지 그렇게 왜 간혹 가다가 보면 매니저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차가 필요하다든지 오늘 운전을 해야 된다든지 배우가 운전을 못하는데 운전할 사람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 혹은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좀 매니저가 있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가 있지만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 연출 감독이나 제작 조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은 배우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연기와 역할에 대해서 배우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매니저를 거치게 되면 상당히 좀 불편해져요. 좀 답답해요. 뭐가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좀 불편함을 이게 좀 알려진 배우라면은 그런 거 당연하게 되죠. 계약사항이나 계약서도 작성해야 되고 자금관계 결제 뭐 계약사항 준수 기타 등등 하는 걸 배우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매니저가 알아서 하고 매니지먼트사가 개입을 하고 이런 거는 당연시 되는데 일단 그 배우분이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그 배우분이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오히려 그냥 혼자 활동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필요할 경우에 친구 같은 매니저를 주는 게 본인한테도 좋을 거고 그 이미지를 받는 이제 영화 제작하는 이제 연출이나 이쪽에도 좀 더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그 배우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할 수가 있어요. 매니저가 있고 딱딱하게 울고 나면 그 배우를 다시는 캐스팅하고 싶지 않죠, 사실. 그리고 이제 그 매니지먼트사가 있는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독립 영화는 본인 스스로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연 여부를 단편 영화 들어갔는데 이걸 매니지먼트사에 이야기하고 그렇게 결정을 의뢰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스케줄만 좀 조율해 가지고 본인 스스로 독립영화 단편 영화 이런 거는 좀 짧으니까 뭐 스스로 생각하셔도 되고 그 상업영화나 드라마 CF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매니지먼트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스케줄 조절하고 하셔야 되겠지만 사소한 거 작은 작품들까지 뭐 그렇게 다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그쪽에 그 연출진이나 영화 제작 쪽에서는 약간 좀 뭐라고 하지? 좀 상황을 답답하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 경험담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실제로 매니지먼트사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분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 경력 10년 이상 되신 분들도 아직까지 이제 자기 구역이 입지가 튼튼해지기 전에는 한번 들어가서 해봤는데 별다른 효과 없이 오히려 작은 일들만 좀 적어지는 것 같고 뭐 이러면서 다시 나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하시는 분도 있고 대략 한 10몇 년 지나니까 연기를 좀 약간 정리를 하고 좀 적게 하시거나 안 하시는 경우가 올 때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사실 뭐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연기 영상이라고 치면은 일반 그 신인 배우들이 연기 영상 본인 스스로 찍어서 올리는 게 많아요. 보면 간혹 가다 보면 재미가 있는 것도 있어요.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들 영화의 역할을 자기가 이제 그걸 연습하는 차원에서 그냥 뺏겨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연극이나 이런 데서 또 뺏겨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좀 본인 스스로 대본을 쓰거나 누가 주위에서 지인이 독백하는 대사를 써줘가지고 그걸 좀 연기적으로 성화시켜가지고 단편 영화처럼, 초단편 영화처럼 그렇게 찍어서 올리면 훨씬 매력이 있을 거다. 그걸 또 다른 것도 몇 개 더 올리고 하면 보는 사람들도 그 배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우리가 단편 컷이 짧으면은 이게 연기를 잘했는지, 저 배우가 연기를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 알기가 힘듭니다, 사실. 왜냐 그러면 편집으로 커버가 되잖아요, 사실. 연기는 잘한 것만 좀 짜집기로 편집 기술로 커버가 되는데, 롱테이크를 잘 하시면 그거는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캐스팅할 때 많이 도움이 되죠. 롱테이크 한 5분 롱테이크, 3분 롱테이크, 10분 롱테이크인데 아무런 그리낌 없이 잘하네 하면 그게 실력이죠, 사실. 롱테이크는 편집이 안 되잖아요. 중간에 어디 잘라버리거나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 나왔던 연기 잘하는 배우들은 롱테이크를 잘 소화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실력이 알아봐 주잖아요. 와, 이렇게 10분짜리, 7분짜리 롱테이크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롱테이크 뭐 하여튼 연기 영상을 많이 확보를 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저 역시도 연출하고 그런 입장에서 짧은 거라도 계속 찍으려고 해요. 계속 아이디어 그 대본 쓰고 스케줄 잡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동시 녹음하는 일 때문에 이제 준비하느라고 못할 때도 있고, 지금은 비도 오고 뭐 다른 일을 준비하느라고, 근데 대본 단계에서만 구성한 대본만 계속 쓰고 있는데, 아무튼 연기하시는 분들, 배우님들, 무명 배우, 신인 배우님들 좀 힘을 내시고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계기는 있잖아요. 뭐 유튜브 채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길을 통해 가지고 본인을 좀 더 알려내시고 끌려다니지 마시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서 개척하시면은, 처음에는 알아봐주는 사람이 10명, 20명, 100명이지만 나중에 1000명, 10,000명으로 증가를 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출연해달라고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